개의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앞서 전해숙 의원님의 이현옥 등 참고인 3인에 대한 출석 요구 철회 요청에 대하여 교섭단체 간사위원 간 합의로 철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의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 이낙연 임명 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종합 질의와 답변을 듣고 오후에는 증인 등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주질의는 7분간 하던가요? 네. 오전 주질의는 여야 간사 간 합의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밤새 그 문자 폭탄에 시달려가지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대신 욕은 하도 많이 얻어먹어서 배가 좀 부른 그런 실정입니다. 당신 아들은 어떠냐는데 사실 저와 저 두 아들은 현역 복무 만기제 됐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소위 21세기 민주주의 시대 건강한 민주 시민들이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청문위원들이 겪고 있는 실상이기도 합니다. 후보자님,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역대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국회 그 전에 좌절하거나 낙마한 분이 몇 분 계시는지 아십니까? 네, 제가 기억하는 분만 해도 5, 6분. 예, 모두 정확히 6분이고요. 네. 혹시 김대중 정부의 장상 후보자 서리,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김용준 국무총리 내정자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분들의 공통점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장상 총장님은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죠. 공통점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분들이 소위 새 정부의 초대 서리 내지는 후보자로서 허니문 기간 중에 네. 낙마한 그런 분들이기도 합니다. 이틀간의 청문회가 남아있고 하루가 더 남아있습니다만 어디 하루 지켜보시면서 겪으면서 어떻습니까? 이 인사청문회와 국회 통과를 낙관하고 계시는지요? 어떻습니까? 또 스스로 보시기에 이 정도면 내가 통과돼도 된다라고 판단하시는지 한번 스스로 말씀 한번 해봐 주시죠. 네, 제가 어찌 그렇게 건방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조심스럽습니다. 예, 오늘 하루 또 충실히 청문회 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요.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전교조 문제,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법에 노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 합법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지금 대법원의 판정을 기다리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어떤 다른 계획은 없다 이것이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그 법원의 판단의 틀 안에서 혹시 갈등을 완화하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새 정부의 합법화 문제가 나오고 또 아니다고 부인도 합니다만 그래서 후보자 입장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겠다. 네, 그 법원의 판단이 대전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재벌 개혁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후보자께서는 우리 재벌에 대한 어떤 시각 평가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 개혁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혁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재벌은 신생 독립국인 대한민국의 경제가 짧은 시간에 성장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또는 협력업체와의 상생이라든가 공정한 거래 이런 데서 아쉬움이 꽤 많이 있었다는 것과 최근 최순실 사태에서 입증된 것처럼 정경유착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비판도 받고 있지만은 수출 주도로 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죠. 물론 이 불법 경영 승계, 황제 경영 그리고
이 중소기업가의 어떤 건강한 생태계, 저해, 부당 특혜 이런 점이 있지만은 이게 잘못하게 되면은 당장은 재벌 계획이 달콤하게 보일지 몰라도 글로벌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다 이 재벌들이 기부문화, 사회적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거 열린 이런 그 어떤 그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네, 대기업들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대기업으로 거듭나서 무슨 사회적 기여도 떳떳하게 하고 또 세계 시장에서 당당하게 경쟁하고 그렇게 컸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이 재벌들의 그 기술과 자본 측면에 있어서 협력이 절실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점도 좀 고려해 주시고요. 네, 저희들이 뭐 재벌 계획을 옹호하거나 저 계획을 반대하거나 그건 아닙니다만 이런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공기업의 성과 연봉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럼 제가 조금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성과 연봉제가 공공부문 계획의 절대적 과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제도가 잘못된 겁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까? 예,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공기업의 효율화, 생산성의 향상, 내부 개혁, 그걸 위한 아주 그 핵심적인 방편으로 성과연봉제가 기한됐다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그간의 과정에서 노사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들이 무효 판정을 받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노사 갈등의 진원처럼 지금 되고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연봉제를 근본적으로 폐지하는 건 아니고 네. 노사 합의를 거쳐가지고 개선하고 보완할 점이 있다면 그런 방향 맞다 이런 얘기입니까? 노사 합의를 전제한다면 그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노동의 생산성 확보라든지 기업의 경쟁력 확보라든지 경쟁력 아닙니까? 그죠? 그런 차원에서 네. 이건 좀 전 정부에서 했던 저 개혁이기 때문에 이건 갖다가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은 아니라 아니고 말씀이죠. 갈등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지금 폐지론이 있지만 노사가 합의한다면 그건 인정해야 된다는 건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만약 총리가 되신다면은 정부에서 공무원들 성과급적 연봉제를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1급에서 5급까지요. 그리고 6급 이하에 대해서는 이 성과 상여금제도 인센티브제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바꿀 계획이 계십니까?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공무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더 설명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 부분의 몫의 그 책임자는 나중에 총리가 되시면 총리의 네. 몫이니까요. 네.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네. 부탁드리고요. 예, 다음 보충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명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철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철입니다. 예. 한두 가지만 간단한 것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신문 기사를 보다 보니까요, 어떤 언론에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어제 청문회 때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 후보자께서 전두환 전 장군을 위대한 영도자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우리 저 후보자께서 뭐 그런 적 있다라고 시인한 걸로 들었는데 이 기사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직접 그런 표현을 쓰신 게 아니라 당시 권익현 사무총장, 여당의 사무총장이 그런 표현을 쓴 걸로 돼 있는데 팩트가 뭡니까? 예, 그 지방의 당 행사에서 제가 그때 출장 가서 취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꽃잎 하나였는데 거기에 권익현 사무총장이 그 자리에 참석해서 그런 발언을 하더라. 약간은 저로서는 좀 과도한 칭찬에 대한 저항감 같은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후보자께서 그런 표현을 쓰신 건 아니다. 저의 표현이 아니고 권익현 사무총장이 하신 말씀을 인용 보도한 겁니다. 네. 그게 팩트면 좀 다행이고요. 또 하나 체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국방위 간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국방 1년 하면서 계속 사드 문제 때문에 뭐 계속 그것 때문에 공방을 주고받았는데 뭐 전반적인 건 질문드리기 하나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이 헌법에 보면 국무회의라는 게 89조에 정해져 있고요.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6항에 보면 군사에 관한 중요 사항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거두절미하고 사드 문제는 뭐 그 당시의 관점에서 보든 또는 돌이켜서 지금의 관점에서 보든
군사에 관한 중요 사항임은 분명해 보이는데 국무회의 심의를 안 거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걸까요? 네, 어제도 사드 문제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절차적 정당성의 시비가 생긴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냐 의결사항이냐 이전에 국가 최고회의기구인 국무회의에서 논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의미의 심의라도 했어야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헌법에 정해진 대로 저는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결정의 찬반을 떠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소급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몰라서 그 점은 좀 논의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우리 헌법상에 있는 총리 제도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총리의 권한과 지위에 관한 법이라는 걸 제가 일종의 제정법을 냈습니다. 근데 상당히 총리 권한을 좀 강하게 해석을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만 국회에서 충분히 지금 논의는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 관점에서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고건 전 총리, 행정의 달인이나 그런 고건 전 총리가 회고록을 쓰신 걸 보면 이 제목이 국정은 소통이더라 이런 제목입니다. 이 한마디로 저는 많은 거를 말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인상적인 대목이 국무위원 제청권을 문서로 했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처음으로 이분이 처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취임하고 조각할 때는 못했습니다만 중간에 이 장관을 바꿀 때는 문서로 건의권 그러니까 이 제청권을 행사했다라는 게 여기 제청 사본까지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기록을 위해서 앞으로도 혹시 제청권을 행사하실 일이 있으면 문서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의미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도 제가 어제 말씀을 좀 단호하게 행사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그런 내용은 나옵니다. 해임 건의권을 문서로 하진 않았습니다만 기왕에 할 거면 해임 건의권도 저는 문서로 하는 게 좋겠다. 국정은 문서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우리 헌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네, 국무총리와 대통령 사이에 헌법에 바탕한 행위는 문서로 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에 대해서는 문서로 하는 것을 우리 총리 후보자께서 동의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각부를 통할하게 돼 있다. 이 표현은 대통령의 명을 따라야 되는 거긴 하지만 대통령이 행정부를 통할할 때는 총리를 거쳐서 하라는 걸로 해석이 된다. 대통령이 직접 하지 마라. 총리를 통해서 하라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견제장치다 이런 해석도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보면 총리께서 그 점을 좀 더 많이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정은 소통이더라는 이 책 제목에 근거해서 보면 소통이 중요한데 일반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가장 유용하고 효과적인 소통 채널은 저는 국회하고 언론이라고 봅니다. 국회는 자주 접촉하시면 되고요. 국회 동의를 받는 게 총리이기 때문에 또 해임 건의안이 또 국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랑 긴밀하게 소통하는 과제가 총리에게 주어져 있다. 헌법 정신이다. 그래서 저는 창구를 국회와 행정부가 소통하는 창구가 총리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요. 언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좀 거칠지만 단도직입적으로 국익과 진실이 충돌할 때 언론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기본은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익도 중시해야 됩니다만은 진실을 포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언론인 출신이니까 진실이 저는 더 중요할 거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기대했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할 때 기자실에 들러서 당신들의 건설적인 비판 때문에 내가 올바르게 더 국정을 잘할 수 있었다. 이렇게 회고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기사가 좋지는 않았지만 당신들 때문에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언론인 출신이니까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는 즐기시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시겠습니까? 네, 심지어 오보마저도 자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건방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조심스럽습니다. 예. 오늘 하루 또 충실히 청문회 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요.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전교조 문제,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법에 노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 합법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지금 대법원의 판정을 기다리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어떤 다른 계획은 없다 이것이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그 법원의 판단의 틀 안에서 혹시 갈등을 완화하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뭐 모두 새 정부에서 합법화 문제가 나오고 또 아니다고 부인도 합니다만 그래서 후보자 입장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겠다. 네, 그 후에. 법원의 판단이 대전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재벌 개혁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후보자께서는 우리 재벌에 대한 어떤 시각 평가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 개혁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혁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재벌은 신생 독립국인 대한민국의 경제가 짧은 시간에 성장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또는 협력업체와의 상생이라든가 공정한 거래 이런 데서 아쉬움이 꽤 많이 있었다는 것과 최근 최순실 사태에서 입증된 것처럼 정경유착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비판도 받고 있지만은 수출 주도로 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죠. 물론 이 불법 경영 승계, 황제 경영 그리고 이 중소기업가의 어떤 건강한 생태계 저해, 부당 특혜 이런 점이 있지만은 이게 잘못하게 되면은 당장은 재벌 계획이 개의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앞서 전해숙 의원님의 이현옥 등 참고인 3인에 대한 출석 요구 철회 요청에 대하여 교섭단체 간사위원 간 합의로 철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의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 이낙연 임명 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종합 질의와 답변을 듣고 오후에는 증인 등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주질의는 7분간 하반가요? 네. 오전 주질의는 여야 간사 간 합의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6분이고요. 네. 혹시 김대중 정부의 장상 후보자 서리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김용준 공천위 내정자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분들의 공통점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장상 총장님은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죠. 공통점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분들이 소위 그 새 정부의 초대 서리 내지는 후보자로서 허니문 기간 중에 네. 낭만 그런 분들이기도 합니다. 이틀간의 청문회가 남아있고 하루가 더 남아있습니다만 어디 하루 지켜보시면서 겪으면서 어떻습니까? 이 인사청문회와 국회 통과를 낙관하고 계시는지요? 어떻습니까? 또 스스로 보시기에 이 정도면 내가 통과돼도 된다라고 판단하시는지 한번 스스로 말씀만 해봐 주시죠. 네, 제가 후보자님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희 저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밤새 그 문자 폭탄이 시달려가지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대신 욕은 하도 많이 얻어먹어서 배가 좀 부른 그런 실정입니다. 당신 아들은 어떠냐는데 사실 저와 저 두 아들은 현역 복무 만기제 됐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소위 21세기 민주주의 시대
건강한 민주 시민들이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청문위원들이 겪고 있는 실상이기도 합니다. 후보자님,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역대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국회 그 전에 좌절하거나 낙마한 분이 몇 분 계시는지 아십니까? 네. 제가 기억하는 분만 해도 5, 6분 모두